자, 용가라 사대 시간입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아침에 중요한 소식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원래는 오늘 저녁 10시 우리 한국 시간으로 네. 10시 30분, 45분 요때 만나서 미국하고 좀 협상을 좀 하기로 했는데 좀 일찍 소식이 전달됐습니다. 그러게요. 트럼프 네. SNS 글 쓴 거 봤을 네. 때는 실제로 협상이 타결된 것 같고 잠시 후 8시에 대통령실에서 이 관련된 브리핑도 한다고 하는 거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타결된 것 같은데 일단 보면 관세율이 15% 네. 그리고 우리가 미국에 3,500억 불 투자를 하고요. 2주 후에 대통령하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속보만 전해져서 그렇죠. 세부적인 사항은 뜯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이제 일본이 5,500억 불을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3,500억 불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제 규모는 우리가 일본의 절반이 좀 안 되죠. 절반이 채 못 됩니다. 예, 예. 인구 수도 차이가 많이 나니까. 인구수도 뭐 그 정도 그 절반 정도 투자 금액이 이제 3,500억 불이면 대략 우리 돈으로 500조가 조금 안 되는 돈인데 네. 금액이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한 해 예산 600조 600 얼마가 되는데 670조 뭐 700조 좀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는 돈이죠. 예. 500조 가까운 돈을 만약에 국내에 투자를 한다. 대부분은 이제 설비 투자 뭐 이런 게 그렇죠. 될 텐데 그게 이루어지면 훨씬 국내 경기가 활성화될 텐데 이게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내 경기의 침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고 지금 들어오면서 거의 스치듯이 봤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 미디어의 글을 얼핏 보니까 3,500억 불을 한국이 투자하기로 했는데 어디에 투자할지 등은 내가 정하는 거다. 내가 정하는 거다. 했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불안하죠. 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자동차, 트럭, 농산물이 완전 전면 개방된다. 개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하고 트럭이야 별 여파가 미국 차를 우리가 크지 사질 않을 않으니까요. 거예요. 왜냐면 네. 뭐 같은 가격이라도 한국 차를 사지 미국 차를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테니까 그거는 뭐 애국심의 문제가 아니고 네. 철저하게 품질의 문제죠. 그리고 우리나라 도로 여건이나 주차장 사정하고도 잘 안 맞는 것도 있고 그리고 미국 차가 의외로 승차감이 조금 아유 그래요. 안 좋아요. 우리 차가 훨씬 낫다고 예, 예. 국민들이 느낄 겁니다. 근데 농산물은 농산물 안 문제요. 그렇죠. 쌀이나 소고기 같은 거. 예. 네, 큰일 났네요. 농축산물은 이게 만약에 네. 정말 완전 개방이라고 하면 여파가 클 아주 겁니다. 클 겁니다. 예. 쌀이 들어오고 소고기도 사실은 예전에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만약 들어온다고 그러면 전면 개방된다 그러면 구조가 완전히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그래서 없어요. 8시에 대통령실의 공식 예. 발표를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들리는 얘기는 협상 타결은 다행스럽습니다. 다만 내용은 조금 불안하다. 네.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시간보다 일찍 했다는 거는 우리도 뭐 받을만 했다라는 것으로도 해석도 가능한 거 아닐까요? 아니면 강압적으로 하자고 했다고 봐야 되나? 뭐 알 수는 없습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어떤 우리가 이미 봤어요. EU에서도 봤었고 일본에서도 봤었고 트럼프가 죽죽 끊고 이렇게 쓰는 것들 다 봤었는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이 협상을 주도해 가는 거는 이 트럼프였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칼자루를 쥔 쪽은 미국인 건 맞아요. 틀림없는데 예. 문제는 그동안 20세기 뭐 21세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역사상 가장 관대한 제국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미국이 이제는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관대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제국은 관대하지 않은 게 원래 모습이죠. 근데 네. 미국은 나름대로 역대 인류 역사상 있었던 제국치고는 저 정도면 뭐 관대한 편이다라는 평가를 주로 들어왔는데 그런 모습이 없어지고 있는 과정을 우리가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싶고 글쎄 저게 여파가 과연 장기간의 효과를 볼 때 과연 미국에게 좋은 효과만 있겠느냐. 당장
관세 저렇게 올리면 미국 물가 올라갈 수밖에 미국도 안에 없어요. 미국 예. 국내도 쉽지가 않습니다. 물가 오를 수밖에 없지요. 당연히 그렇죠. 관세 때문에. 그리고 미국의 연방의원 중에 한 사람이 네. 보니까 이번에 관세 협상으로 늘어나는 관세 수입이 는 거잖아요. 미국 그렇죠. 입장에서는. 그거를 미국 전 국민들에게 뭐 600불씩 나눠주는 재난지원, 법안. 저희 그러니까 우리 재난지원금처럼. 민생 쿠폰 받듯이 600불씩 나눠주는 법안을 제출한 의원이 있던데 저렇게 기우는 거죠. 뭐. 네. 자, 뭐 다시 짧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8시에 대통령실 발표가 있으니까요. 봐야 되는데 최종 관세 협상 타결이 된 상황이고 지금 15%입니다. 관세율 15%이고 우리가 3,500불을 미국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3,500억 억불이면 죄송해요. 3,500불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할게요, 그냥 그거. 저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3,500억 불, 우리 돈은 500조 이상을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제 자동차, 트럭, 농산물 전면 개방하는 것도 좀 있고요. 또 그리고 2주 후에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지는 대로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유 참 걱정이 앞섭니다. 뭐 아직 지금 뜬 지가 지금 10분밖에 안 돼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참 보면 예.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통해서 어떤 지역적이든 전국적이든 그 경기를 끌어올릴 수 있는 경제적인 힘을 가진 곳은 솔직히 뭐 5대 그룹 뭐 네. 이런 대기업밖에 없다고 보는 게 현실적이죠. 네. 근데 그게 우리 경제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예.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큰 돈을 가진 사람은 그쪽인데 주로 그런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국내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지금 환율이 뭐 1,400원 조금 안 됩니다만 대략 490조 정도 되는 돈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3,500억 불이면 네. 그 돈이 국내에 투자된다 그러면 진짜 확 일어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게 미국에 가면서 뭐 결국엔 미국에서의 시설 투자, 미국에서의 고용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국내는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최고의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 SNS 제가 잠깐 지금 올라왔는 걸 지금 보니까요. 뭐 맞습니다. 뭐 15%에 3,500불인데 3,500불을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조선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에너지 우리 이런 사업들 미국 시장에 진출할 것이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게 1,500불은 조선업 1,500억. 죄송해요. 1,500불은 지금 조선협력 전용 펀드로 우리 기업이 미국 조선업 진출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500억 불은 조금 다른 측면 같아요. 2,000억 불하고 1,500억 불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했다라고 얘기하고 협상은 상대가 있는 만큼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고 본인 SNS에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 8시에 또 내용 계속 나오니까요. 8시에 다시 한번 나오는 대로 저희가 전달해 드릴 수 있으면 그런 게 되겠죠. 지금 하나오션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게 운영을 투자 하고 있잖아요. 금액으로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런 식의 투자가 특히 조선업 쪽에서 더 훨씬 크게 많이 이루어진다고 봐야 되는 건데 물론 그 필리 조선소를 인수해서 미국의 그 특히 군함 정비나 이런 거를 수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네. 근데 이제 국내는 어떻게 할 거냐. 그렇죠. 예, 뭐 이제 조선업을 사실은 미국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사실 미국이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고 뭐 일본이나 뭐 중국에 딴 데 맡길 수도 없는 거. 우리가 하기 가장 좋다고 해서 우리한테는 중요한 카드였는데 그 3,500억 불 중에 1,500억 불이 조선업 관련된 지금 하나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닐까라고 뭐 추측되는 부분이긴 한데 뭐 하여튼 좀 더 내용을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8시에 내용이 나오면 다시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특검 소환에 계속 불응을 하고 있어요. 김건희 특검 소환에도 2차례 불응을 해서 체포영장이 청구가 됐는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참 인치하는 게 참 어렵네요. 막무가내죠. 네. 근데 법의 그 엄격함을 한번 보여줘야죠. 이제는요. 네, 저렇게 막무가내로 나오면 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법대로 해야죠. 법대로 해야 된다. 체포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다면 그러면 다시 또 인치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그렇죠. 그 영장으로 집행해서 끌어다가 데려다 놓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도 뭐 특검부하고 특검에 이제 검사가 참여를 하고 서울구치소의 협조를 얻어서 한다는 건데 실제로 바로 지금 인치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려고 하면 그 영장만 받아낸다면. 영장 나오면 바로 할 수 그렇죠. 있죠. 네. 그래서 막 만약에 막 본인이 이렇게 막 저항하면 인권 침해 이런 거 아니면 다쳤다 뭐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특검이나 서울구치소에서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네. 예를 들어서 저항을 한다. 네. 그러면 체포영장으로 구속되지 않는 불구속 상태에 있는 피의자를 그야말로 체포한다고 예를 들자고. 네. 그 체포하는 현장에서 피의자가 저항할 수 있죠. 그러면 아유 이거 인권 침해야 체포 못 하겠네. 네. 그래요? 그래야 되나요? 아니죠.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죠.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면은 발견하는 즉시 뭐 경찰관이 됐던 그러니까요. 잡아야죠. 네. 잡으면서 그 영장이 그 효력을 부여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걸 허용해주는 법의 명령장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피의자가 도망간다고 하면 뒤에서 낚아채서 넘어뜨려서 그러니까. 체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항하면 팔을 뒤로 꺾어서 수갑을 채울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죠 원래. 자, 이번에는 뭔가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건 뭐 사실은 그 전직 대통령이든 뭐든 간에 어쩌면 검찰에 수장을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게 너무 딜레마,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예, 상황이죠. 말이 안 되는 사실은 상황 맞습니다. 평생 거의 평생 가진 직장이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 있었던 것이 전부인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정작 본인은 법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네. 글쎄 뭐 법대로 해야 되는 거고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법 위에 있을 수는 없습니다. 다 법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요. 다 법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피고인 겸 피의자가 왜 그렇게 됐는데요? 네. 현직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불법적인 비상계엄, 그러니까 내란 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저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지금도 현직 대통령 신분이죠. 임기가 맞죠.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예, 예. 근데 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런 상황이 된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법 집행을 끝까지 거부한다고 하면 법의 물리력 행사를 국가에게 허용해 준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라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뭐 윤석열 요건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김건희 지금 특검팀에서 뭐 압수수색을 하고 있는데 좀 놀랍습니다. 김건희의 친오빠가 김진우인데 김진우의 장모집 그러니까 사돈 집에서 지금 뭐 이름 또 까먹었어요 제가 반 클리프 아펠 반 클리프 앤 아펠 그 아주 보석 그 품이 발견됐는데 모조품으로 또 밝혀졌거든요. 그럼 그 말대로라면 해외 순방에 첫 순방에 이 모조품을 달고 갔다 이 말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앞뒤가 안 맞죠. 신기합니다. 사실은 이제 네. 지금 변명은 네. 모조품을 김진우 그러니까 오빠에게 선물로 줬던 거다. 오빠한테 준 건 아니겠죠. 그렇죠. 네. 여자 목걸이인데 그걸 오빠 보고 하고 다니라고 준 건 아닐 거고. 그러니까 이상합니다. 오빠의 와이프 김건희 입장에서는 올케에게 줬단 얘기인데 올케한테 모조품을 선물을 하나요? 못하죠. 글쎄 오히려 더 못합니다. 그것도 안 좀 주면 안 이상하고. 줬지. 안 주면 안 줬지. 예. 근데 이상합니다. 모조품을 선물해주고는 다시 그걸 나 해외 순방 가야 되니까 내가 그 사줬던 모조품 좀 빌려줘. 그래서 하고 나갔다는 건데 그것도 상황이 말이 안 되고 지금 보면 김건희는 일단 공직 의식이라는 사람이 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면 그냥 받아요. 받아. 그거는 우리가 동영상으로 다 확인을 봤으니까요. 했잖아요. 네. 아 그리고 그때 최재형 목사뿐만 아니라 다 선물 꾸러미 들고 줄 서 있었다. 줄 서 있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주면 받아. 근데 통일교의 이번에 청탁 과정도 드러났습니다만 예. 뭐 6천만 원 아니라 더 비싼 것도 받는다고만 하면 줄 사람은 줄 서 있어요. 아마도요. 왜냐면 실세니까. 예, 예. 오히려 대통령보다 권한이 더 권력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었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굳이 모조품을 하고 다녔다? 왜? 아니 그리고 너무 청렴해서 절대 안 받아. 네. 어느 누가 뭘 준다고 해도 안 받아. 난 이런 거 받으면 안 된다. 그거 하는 사람이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런 사람은 모조품도 안 하겠지만 자기 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재산 신고액서가 80억인데 여러 가지로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모조품을 갖다 놓고 압수수색을 그쪽으로 유도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법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목걸이 찾으려고 하다가 다른 것들도 발견은 됐어요. 네. 이게 20억대 유명 화백 그림도 발견됐다고 하는데 고가의 그림 이것도 왜 거기 숨겨놨을까요 또? 그러게요. 이제 그림은 예. 이른바 등기 등록제가 없죠. 안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전전 유통되면서 예. 그 어디로부터 왔는지 지금 어디 가 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데 그러니까요. 다만 보증서도 같이 발급됐다고 했으니까 발견됐다고 했으니까 적어도 중간 단계를 어느 갤러리 뭐 아니면 판매상을 거쳤는지까지는 확인이 될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그림을 사거나 이럴 때 그걸 판매하는 갤러리가 보증서를 발급을 하는데 네. 그게 뭐 국가 공인력이 있는 보증서는 아니고 다만 그 발급하는 미술 중개상 명의의 보증서에 불과합니다만 적어도 그 고가의 그림이 중간 단계 어디 갤러리를 통해서 이게 거래가 됐구나는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네. 뭐 가장 비싼 화가 중에 한 명이죠. 이우환. 이우환 네. 화백의 그림 뭐 점으로부터라는 시리즈인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 참 김건희스러운 그림이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점. 왜 그러세요? 점 보는 거 좋아하니까. 그 점이 그 점인가요? 그 점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그 시리즈 중에 하나고 그러네요. 뭐 놀랍습니다. 20억 이상 가죠. 예, 네. 놀랍습니다. 보면 제일 비싸게 거래되는 한국 화가 중에 한 명이고 뭐 돌아가신 분 중에는 김한기 화박도 그렇죠. 있습니다만 비싼 그림이죠. 비싼 그림이고 이게 근데 그거를 자기 돈 주고 샀을까라는 그것도 의문이 또 드는 사실은 거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뇌물이나 뭐 이런 식으로 받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했어요. 그 전에 모 국세청장이 그림을 뇌물로 받아서 그러니까요. 나중에 걸린 예, 적이 예. 있었죠. 그걸 판매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던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 구속이 됐습니다. 어제 이제 밤에 어제 구속이 된 건데 이 사람이 지금 선물 관련해서 청탁을 하고 그 중간 역할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요게 앞으로도 좀 중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중요하죠. 예. 왜냐하면 윤영호 본부장은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중간에 말씀하신 대로 심부름꾼의 역할이야. 통일교가 시켰고 자기는 거기에 따라 한 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준 사람 받은 사람은 따로 있어요. 예. 진짜로 돈을 댄 사람 따로 있고 그거를 최종적으로 수령한 사람 또 중간에 전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잖아요. 법사 있죠. 건진 법사라고. 법사. 그러면 중간에 누가 봐도 심부름꾼이 구속이 됐는데 앞뒤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요. 일종의 기준점이 되는 거잖아요. 음. 그와 관련해서 그 연결선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윤영호 전 본부장보다 다 책임이 더 큰 크다고 봐야 사람들이거든요.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신병 처리 기준이 되는 거죠. 이 사람 구속됐으면 앞뒤로 다 구속돼야 맞죠. 네. 그렇게 되겠죠. 윤영호 전 본부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이 됐으면 조사를 또 더 받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자기가 아는 얘기, 자기
이제 구속된 상황이니까 책임을 피해가고 그 피해가기 위해서 더 많은 얘기를 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전가하는 얘기들. 지금까지는 윤영호 네. 전 본부장이 한 얘기가 주로 사실로 드러났어요. 그렇죠. 거기는 본인은 통일교에 심부름만 했다는 거고 통일교 쪽은 아니다. 우리는 전혀 상관없고 예. 윤 전 본부장이 알아서 개인 차원에서 한 거다 그러는데 뭐 목걸이 영수증이나 이런 게 통일교 본부에서 발견됐잖아요. 나왔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사서 전해주는 사실적인 행위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걸 영수증 제출하고 다 뭐 본부에서 돈을 받거나 뭐 했던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구속된 마당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하는 얘기가 보다 구체적이고,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부분까지 얘기할 수 있겠죠. 본인이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법적 책임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최대한 수사에 협조를 해야겠죠.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또 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통일교 얘기 좀 했으니까 종교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뭐 홍준표 전 시장의 얘기긴 한데요. 통일교 신천지가 국민의힘 경선이나 이 선거 과정에 개입한 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파장도 사실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드러난다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거의 맞는 얘기겠죠. 맞다고 봐야 네, 된다. 네. 예. 본인이 뭐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할 거는 아니고 그와 관련된 소문은 그 전부터 사실 많았잖아요. 뭐 시중에 많이 돌긴 돌았었어요. 많이 많았고 예. 특히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사건 처리가 이상했죠. 그렇죠. 네, 왜 하필? 왜 압수수색 안 하냐? 왜 그 저러지? 법무부 장관 시키는데도 안 했었어요. 추미애 그러니까. 장관이. 예. 결사적으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다 있었던 네. 것이죠. 예. 자, 지금 정책실장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번에 간세 협상 타결된 바에 따라서 지금 브리핑을 한다고 하니까 이거 잠깐 보고 저희 다시 말씀을 좀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실장 브리핑 좀 보여주시죠. 특히 세계 최고의 설계, 건조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조선 기업들과 소프트웨어 분야의 강점을 보유한 미국 기업들이 힘을 합한다면 자율운행 선박 등 미래 선박 분야에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선 분야 이외에도 반도체, 원전, 2차 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 펀드도 2천억 불 조성될 예정입니다. 동 펀드의 투자 분야를 고려한다면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는 미국 진출에 관심이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펀드 운영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프로젝트에서 나온 산출물은 미국 정부가 인수를 책임지기로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상업적 타당성이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될 것입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조치가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일본과 우리의 투자 펀드 규모를 경제 규모만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2024년 기준 무역 적자는 규모가 유사합니다. 미국 통계 기준입니다. 한국은 660억 불 흑자, 일본은 685억 불 흑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보다 작은 규모인 총 3,500억 불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더욱이 우리 기업이 주도하는 조선 펀드 1,500억 불을 제외한다면 우리의 펀드 규모는 2천억 불로 일본의 36%에 불과합니다. 미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식량 안보와 우리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출범 이후 우리 정부는 촉박한 일정 속에서 미국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무조정실 등 여러 관계부처 그리고 대통령실이 함께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우리 기업들도 조선업 등 제조업 협력 방안 도출 과정에서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원팀으로 뛰었습니다.
오늘의 합의를 통해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으며 우리 기업들은 주요국 대비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미 관세 15%는 과거와는 다른 교역 환경이자 도전인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협상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단이 곧 미국 현지 대사관에서 별도 자료를 만들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대통령실 브리핑 봤습니다. 뭐 구체적 내용은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들어보면 15%의 그 투자금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2% 시작하면서 나눈 얘기에 네. 대한 문제점을 대통령실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것 같아요. 3,500억 불 네. 이거 좀 많은 그죠. 거 아니냐? 그죠. 라는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대미 무역 흑자, 미국 입장에서는 무역 적자죠. 규모가 우리하고 일본하고 비슷하다. 우리가 660억 불, 일본이 685억 불. 물론 이건 미국의 주장이에요. 네, 미국 주장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네. 그 규모에 비추어서 뭐 비슷한 금액을 투자할 수도 있는 건데 특히 조선 펀드를 제외하면 근데 조선 펀드 왜 제외해요? 그건 조금 약간 그거를 빼면 2천억 원이 되거든요. 그걸 왜 빼요? 예, 빼면 안 빼는 되죠. 건 말이 안 되는 같이 거고. 된 건데. 그러니까 예. 국내에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좀 해명 내지는 설명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네. 하여튼 뭐 퍼센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뭐 잘한 거 아닌가 생각도 들기도 한데 이제 투자금이 어떻게 되냐 이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좀 더 꼼꼼하게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낙제점은 면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거를 정말 잘하기 어렵습니다. 협상이라는 타결을 하는 거잖아요. 협상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우리가 제압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제압 당하기 좋은 협상 구조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봤을 때는 뭐 이 정도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나쁘진 않지 않나.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죠. 당연히 협상 더군다나 네. 미국이 좀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협상이니까 그렇죠.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준비된 소식들이 좀 많았는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관세 협상 타결됨으로써 뭐 그 얘기만 좀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용가라 사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